오늘은 다소 원적과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백사원에게 모든 것을 지시한 선생이라는 인물은 많은 이들이 박도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야유회에서 홍의주를 산에서 밀어버린 사람도 박도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박도재 행정관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도재라는 인물은 사실 보육원에 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의 형제는 어렸을 적 보육원에서 실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이라면 그 당시 실종 사건이었던 박도재의 정체를 지상우가 몰랐다는 점인데요. 박도재가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다름 아닌 박도재가 입양을 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우가 단 3건의 실종 사건만 알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한낚시의 사장인 정상훈의 대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키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살려준 진짜 백사원은 지능도 낮아지고 기억도 잃었다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한 것은 그 이후에도 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지상우가 그 3건의 사건만 알고 있었던 이유는 백사원이 기억을 잃었던 시기만큼의 텀으로 인해 한 건의 사건은 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진짜 백사원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다시 나타나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거둬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백사원을 다시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개명해서 살아간 이유도 매우 명확해 보이죠.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백사원의 목에 있는 화상 자국이 왜 있는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장면에서야 왜 화상 자국이 있는지 분명해 보였는데요.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그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양이를 살해하고 불을 붙인 잔혹한 행동 역시 어릴 적 화재 사건에서 비롯된 트라우마가 투영된 듯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벌어졌던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거로 인해 어렸을 적 행했던 범죄와는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과거 다시 기억을 되찾고 진짜 본성을 다시 나타낸 백사원이 살해를 한 것을 보고 그 이후에는 정상훈이 백사원을 살해하려고 불을 지른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거둔 짐승을 직접 없애려 한 것이겠죠. 그렇게 진짜 백사원의 목에 보이는 흉터는 그 당시 화재로 인해 생긴 흉터처럼 보이며 정상훈이 이름을 바꾸고 살아갔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쓸쓸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 명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인해 다른 한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진짜 백사원을 살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더듬고 틱장애가 있으며 목에 화상까지 있는 이유는 이후에 벌어졌던 화재로 인해 생긴 장애와 상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박도재의 형제는 다시 살아난 진짜 백사원으로 인해 살해당했고 그렇기에 지금의 백사원이 찾아간 곳에 묘자리가 4개나 있었다는 것은 박도재의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 있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도재는 지금의 백사원을 과거 자신의 형제를 살해한 인물로 착각하고 계속 옆에서 백사원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고 홍의주만 살해하려 했던 이유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백사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백사원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살해한다면 자신이 형제를 잃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을 백사원도 똑같이 겪을 수가 없기에 그의 아내를 살해해서 백사원이 자신이 느낀 고통들을 느끼게 해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사원은 자신의 공범이었던 오드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 홍의주만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백이용 의원이 과거 오드아이였는데 눈 수술을 해서 일반 사람과 같은 검은 눈동자가 됐다고 비서를 통해서 홍의주는 알게 되었죠. 결국 홍의주 또한 그로 인해 진짜 백사원이 오드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동시에 지금의 백사원은 자신과 똑같은 대역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회상씬으로 볼 때도 백사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 대타로 쓸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늦은 나이에 혼외자로 낳은 백사원을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키워지게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지금의 백사원은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대타로 백사원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훌륭한 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찐사원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지상우였습니다. 최초에 지상우가 한 이야기 중에서 그 별장을 처음 발견한 게 자신이었다 말했으며 그곳에 애들한테 가자고 한 것도 본인이었다 말했죠. 결국 지상우가 숨겨진 별장에 가지만 않았어도 아이들이 실종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우로 인해 별장의 존재를 보육원의 아이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곳에 간 아이들 중 일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성인이 된 지상우는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해내고 다시 사건을 파헤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우가 원인 제공자라니 악역은 아닌데 좀 악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또 다른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박도재가 다친 모습이 10화의 예고편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박도재를 향해 걱정하는 듯한 지금의 백사원의 모습도 함께 나오죠. 피로 물든 셔츠를 입고 있는 박도재의 모습과 함께 홍의주와 백사원 그리고 오드아이 총 3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이 나온 것은 오드아이가 박도재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도재를 실컷 이용해 먹다가 쓸모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박도재도 처리하고 홍의주도 처리하려 한 것이죠. 박도재는 화재 사건을 네가 벌인 것이냐 물으며 백사원이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고 말했는데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백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진짜 백사원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그와 함께 오드아이에게 백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오드아이의 정체를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선생은 박도재라는 말이며 진짜 백사원은 오드아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상처를 입은 박도재의 장면이 예고편에 나온 것은 박도재를 공격한 인물이 오드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전에 심규진과 오드아이가 만난 것은 그 사건을 계획하고 벌인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심규진은 뒤에서 지켜만 보다가 갑자기 나서서 이를 빨리 처리하려는 이유는 느닷없이 3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난 홍인아 때문이었는데요. 자꾸만 줄타기를 하듯 자신의 집안의 비밀을 전부 폭로할 듯 보이는 홍인아의 모습을 보고 빠르게 결정을 지으려 하는 듯 보입니다. 진짜 백사원과 신규진이 백장호의 또 다른 숨겨진 별장에서 만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계획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신규진과 백사원이 백장호의 숨겨진 별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둘은 이미 과거 사건들에 깊이 관여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신규진이 박도재에게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며 백사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정황은 명확하죠. 박도재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백사원이라 믿으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백사원의 인생을 박살내버리려 한 것이었는데요. 마침 진짜 백사원도 박도재와 목표가 같았기에 그 둘은 협박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둘의 뒤에 있던 진짜 마지막 보스는 신규진이었으며 그의 계획은 백장호의 숨겨진 별장에서 둘의 만남으로 인해 완성될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박도재가 아닌 심규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